이번 지옥에서 온 판사 6화와 7화 예고편에서는 사건을 풀어가려는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카일룸은 도대체 어디 숨어 있을까요? 카일룸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카일룸은 생각지 못한 곳에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카일룸이 어디에 있는지, 황천 빌라가 왜 중요한 장소인지, 그 외에 밝혀지지 않는 모든 수수께끼의 비밀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도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의 모든 발단은 1998년에 시작되었죠. 1998년 2인자 사탄은 루시퍼에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루시퍼를 이길 수 없었고 수세에 몰린 사탄은 루시퍼의 보물 카일룸을 훔쳐 달아나죠. 그 과정에서 카일룸을 지상에 떨어뜨리게 되고 사탄도 지상으로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자취를 감춘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지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하죠. 하나는 카일룸이고 또 하나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그 비밀이 7화 예고편에서 살짝 등장했죠. 25년 전 그놈이 돌아왔다며 김소영 경감이 말한 사람은 바로 25년 전 한다운 가족을 죽인 연쇄살인범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류 한 장에 언뜻 스치는 글에서 확인한 제이는 신체 부위를 절단했고 제이라는 표식을 남겼다고 나오죠. 다른 조건은 사람의 뼈 12조각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12조각을 맞춰 심장에 카일룸을 넣으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데요. 12조각은 종교적, 신화적 상징성이 큰 숫자로 이를 통해 사탄이 완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의식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12명의 죽은 희생자는 사탄의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일 가능성이 큰데요. 희생자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고 그들의 신체 부위와 특성을 통해 사탄의 의식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제이라는 표식을 남긴 것은 의식의 일환이죠. 한다운의 가족 역시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로 살해를 당한 것이죠. 즉 제이가 한다운의 가족과도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 앞으로 한다운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연쇄살인범 제이와 사탄이 자신의 가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한다운은 그의 신념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제이와 사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협력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빛나가 한다운을 실수로 죽인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유스티티아는 강빛나를 살인지옥으로 보낸 벌로 10명의 죄인을 처단해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 벌을 받고 강빛나의 몸으로 부활했죠. 하지만 연쇄살인범 제이를 잡기 위해 한다운을 실수로 죽이며 20명의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탄인 제이는 법으로 처단하기 힘들어 강빛나가 맞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서 온 판사 4화 제2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카일룸의 행방과 그 조건들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큰 반전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일룸이 강빛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한다운의 어린 시절 감춰진 비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미 12명을 살해해 이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카일룸의 정체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2명의 희생자를 통해 얻어지는 힘이 작동되려면 카일룸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12명을 죽인 연쇄살인범 제이이고 그 범인은 한다운 어린 시절 가족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며 사탄은 정의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7화 예고편에 김소영 경감이 말을 하죠. 그놈이 돌아왔다고는 바로 제이를 말한 것이죠. 그때 사용되었던 칼과 똑같은 칼이 정의원의 둘째 아들로 추측되는 인물의 주머니에 있는 걸로 봐서는 정의원이 제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카일룸은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 가지고 있을까요? 강빛나일까요? 한다운일까요? 오미자 할머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황천 빌라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강빛나와 한다운이 살고 있고 지하에 사는 오미자 할머니와 집주인 권사님, 그리고 재개발 관련으로 문제된 곳도 황천 빌라이죠.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은 황천 빌라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황천 빌라는 이름 자체가 죽음과 저승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재개발뿐만 아니라 카일룸의 비밀과 강빛나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어 보입니다. 황천 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옥과 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오미자 할머니가 지하에 살고 있다는 설정도 지하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곳은 단순히 재개발로 갈등을 일으키는 장소가 아니라 카일룸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장소일 것 같습니다. 재개발을 막는 이유가 카일룸을 보호하려는 세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미자 할머니와 집주인 권사님이 이를 알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장소를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2의 행동, 사탄의 계획, 카일룸의 위치 등 모든 것들이 모이는 곳이 황천 빌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미자 할머니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죠. 특히 오미자 할머니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거나 카일룸을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재개발을 막는 이유가 강의원의 큰아들, 즉 강빛나의 전 약혼자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막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의원이 재개발을 통해 카일룸을 찾아내려는 계획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빛나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 보여지는데요. 강빛나는 살해된 후 거짓 지옥으로 갈 예정이었죠. 강빛나가 카일룸의 정체와 다른 조건을 알게 되었고 강의원에게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그녀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 강빛나는 살해되었고 거짓 지옥에 갔어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빌라 주인이자 장영숙 권사님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선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중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위장을 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고 그녀가 악마와 관련된 것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신앙을 따르는 선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배후에 악마적인 의도가 있는 인물이라는 반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황천 빌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과 지상의 경계를 넘는 의식이나 12명의 희생자를 통해 얻어지는 힘이 완성되어야 카일룸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빌라 주인이자 교회 다니는 권사님과 오미자 할머니, 그리고 황천 빌라라는 장소 모두 카일룸의 비밀과 사탄의 계획에 깊이 연관된 복선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다운을 왜 살려둔 것일까요? 한다운 자체가 카일룸의 비밀을 푸는 열쇠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이가 그를 살려둔 이유는 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탄의 계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다운의 가족의 피나 유전적 요소가 의식의 마지막 단계에 필요하거나 카일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다운 가족의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카일룸이 어디 있는지, 한다운은 왜 혼자 살아남았는지, 사탄이 지상에서 영생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무엇인지, 사탄은 연쇄살인범 제이이며 이는 바로 정의원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과 황천 빌라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중심의 역할 장소가 될 것이라는 내용들에 대해 추측해 보았습니다. 다음 리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